네, 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정말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 아직까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좀 남아 있고요. 또 FOMC가 있고요. 또 미중 무역에 대한 많은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 이런 것들에서 어떤 메시지가 또 나올지도 우리가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텐데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의 펀더멘털을 좀 보게 되면 결국에는 실적 발표에 대한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는 FOMC 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물가와 고용은 또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10월이 좀 끝나면 과연 11월은 우리가 성장 동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 레그넌 투자자문의 이춘강 대표님과 함께 이번 주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하나씩 다시 또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셨어요. 예. 자, 아직 목이 조금 아직 잠겨 계시잖아요.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예, 좀 목이 잠겨 계시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귀엽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맹맹이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네. 환절기만 되면 참 그렇습니다. 매번 이때 이렇게 네, 알러지 때문에 봄 때도 그럼 힘드시죠? 봄, 가을 항상 이래요. 봄, 가을 때 섭외는 이제 그때 저희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사실 이제 대표님과 같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오늘 하나씩 좀 뜯어보는 시간. 네. 과연 이게 앞으로 10월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12월 또는 내년까지도 이 물가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 좀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 네. 지금 지난주에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주셨을 때 네네. 잠재 리스크를 뭐로 보느냐. 당초에는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현재까지 보니까 물가가 대처나 좀 안정돼가는 그림이더라. 예. 그래서 가장 그 두 가지 잠재 리스크 중에 첫 번째를 노동시장을 새롭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직후, 그러니까 시장이 그래서 어려운 건데 제가 갖고 온 그래프를 다시 바뀌었습니까? 트루플레이션을 한번 꼭 봐보세요. 예. 이게 지금 24일 현재 2.30까지 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수치는 틀립니다. 실제 CPI하고 PC하고 틀려요. 네네. 계산 산식이 틀리니까. 그런데 오늘 현재 제가 이걸 보내드리고 나서 업데이트를 하느라고 안 갖고 왔는데 28일 현재 2.47까지 확 튀었어요. 이게 지금 2.3이 아니라 2.47까지 튀었다? 그러니까 저 2.3에서 2.47까지 뛰었다는 얘기는 여기 올 연초만큼 갑자기 훅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없는데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이라기보다는 최근 수치를 딱 보면 2.34 정도를 뚫고 올라가면 이게 약간의 추세적으로 그 영향을 좀 그러니까 미리 선반영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약간 망각하고 있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7월 달 그때 뱅크 오브 재팬인가 뱅크 오브 아메리칸 같은 여러 기관에서 정부기관 골드만삭스를 포함해서 투자자들 또는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6월인가 7월 당시에 관세 100 중에 한 60% 정도를 우리가 떠안고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이거의 대부분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계획이다라는 설문조사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제 10월 거의 지나고 11월 접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건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실시간 물가지표라는 게 이 실시간 살아있는 데이터를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 벌로타일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2.47까지 갔다는 얘기니까 이거 봐라 조금 느낌이 조금 싸한 느낌. 지난 주말까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뭐 이게 그러니까 산출식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CPI라는 것을 보고 나서 그리고 지금 대표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트루플레이션 뭐죠? 트루플레이션. 트루플레이션. 아주 요 산출식이 좀 다르니까 혹시 여기에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요 표에는 특별하게 좀 들어가는 어떤 요인이 있나요? 아니면 특별한 요인이라기보다 PC를 먼저 살펴봐야죠. CPI하고 PC 물가지수가 가장 다른 거는 CPI에는 거주 주거비, 렌트 비용이 한 40% 차지해요. 좀 많이 차지하죠. 그런데 PCE는 한 17%, 18%. 그러니까 PCE가 조금 더 제대로 반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페드에서 물가 기준을 삼는 게 CPI를 보는 게 아니라 PC로. PCE 1년 코어 PCE를 보는 거죠. 근데 이 트루플레이션도 PC하고 좀 비슷한 산식을 갖고 있어요. 좀 더 합리적으로 다양하게 다이버시파이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억지로 해석을 해보자면 앞에 이제 지난주 24일 날 발표된 CPI의 하부 지표 오른편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품목별로 보시면 이 물가 지표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주거비하고 렌트비죠. 그러니까 주거비하고 자동차잖아요. 이 파란 선 제가 쭉 그려놓은 게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돼 있는 품목들을 제가 그려놨습니다. 파란색은 new vehicle, rental primary residence, 그러니까 그 주거비라는 얘기죠. 그리고 owners equivalent rent, 이거 OER 지표잖아요. 그 다음에 저 밑에 used car, 중고차, 신차 이런 가격들이 굉장히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그 PC에도 이렇게 안정돼 있는 것들이 쭉 흩뿌려지는 것처럼 트루플레이션에도 한 15%, 17% 정도 반영을 한다고 할 때 CPI는 되게 안정되게 나온 이유가 가장 비중이 큰 이 두 가지 주거비하고 자동차가 굉장히 안정된 걸 그대로 좀 편향이 있게 많이 반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나왔겠죠. 근데 이제 PCE가 만약에 이 주거비하고 특히 주거비가 한 40%를 한 뭐 20, 그러니까 계산한 그 발표하는 곳마다 뭐 23%다, 18%다 이렇게 하는데 한 20%라고 보죠, 그냥. 20%만큼 그러니까 반영을 한다면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트루플레이션도 이렇게 반영을 한다고 볼 때 그래서 이 트루플레이션이 살짝 2.47로 확 뜨는 게 이게 아, 이거 물가가 확실히 그러니까 참 내가 입방정이었구나. 요 한 며칠 상간 안정됐다고 해서 이것도 호도들 드릴 수 있는 건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뭐 이런 후회를 했죠. 저희 대표님께서는 이 업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기 좀 그렇겠지만 롱돌이는 그 입방정에 대한 욕을 좀 들어야 됩니다, 사실. 그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담이지만 저는 테슬라 얘기할 때마다 욕 먹는 거 익숙해요. 그래요? 저희는 아마 저희 둘 다 아마 만수무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가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연결을 하시죠. 뭐 이제 28, 29인가요? 그 FMC 끝나고 나서 제롬팔이 무슨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그 경제의 가장 중요한 노동시장과 물가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할 것이고 금리는 당연히 내리는 걸로 거의 지금 이제 뭐 픽스가 돼 있으니까 픽스돼 있죠, 거의. 근데 QT 종료 요 네 가지 정도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장 중요한 인하할 것이고 그리고 QT를 종료할 건지 말 건지. 그렇죠. 분명히 이번에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약간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과연 이걸 맘 놓을 수 없는 거예요. 100%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노동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지난주 NABE 전미 실용경제학회에서 두 가지 QT 곧 중단할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노동시장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융정책은 지금으로부터 더 중립적으로 움직여야 돼. 이게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QT를 이번에 인하,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제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립적으로 금리를 인하시켜줘야 된다는 배경을 던진 게 노동시장이 악화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Deteriorate. 그러니까 이제 실제 FOMC에서 구체적으로 인터뷰하고 답변할 때 아, 이 고용시장이 보니까 우리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이제 이래버리면 이제 그때는 금리, 그러니까 그 미국의 경기 부진 에 대한 불씨가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는 단초가 제공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까지 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맘 놓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떤 QT 종료가 어찌 보면은 한번 시장에서 나왔다가 그게 만약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약간은 좀 약간 파급력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제가 팀장님 의견에 반하자는 게 아니라 그 뭐 다른 방송에 똑같은 질문 줬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QT가 중단된다고 해도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죠. 상징적인 의미는 있고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걸 중단하는 거니까 완화 기조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3월 달에 매월 250억 달러씩 줄이던 걸 50억 달러로 줄였잖아요. 5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 8조 되겠습니까? 6, 7조. 60조짜리 시가총액 30조짜리 GDP에서 그것도 조 달러, 30조 달러 중에 뭐 50조니까 얼마나 실제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리고 이따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TGA 우리가 매번 보는 TGA가 드디어 28일 현재로 9,440억 달러까지 꽉 채워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요 1,400조, 300조 됩니다. 그거는 저축을 많이 잘 해놨네요. 이게 실탄을 확보한 거죠. 확보한 재무부에서 갖고 있는 실탄만 1,300조인데 QT 중단하는 조금 줄인다 해서 그러니까 그 상징적으로 완화 기조에 접어들었어 이 정도 효과지 실제 유동성의 효과가 그렇게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잘한 모든 노동시장을 얼마나 심각하게 언급하는지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뭐 웬만한 노동시장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멘트라고 해도 금리 인하가 다 덮어버릴 수 있겠죠. 근데 요번에 제가 이게 벌써 뭐 이런 지금 저희가 뭐 방송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방금
이거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빅테크에 대한 실적 발표도 너무나도 기대감이 많고 아직 뭐 발표도 안 나왔지만 네. 기대감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감도 많은 상황이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지금 10월 자, 12월 달도 지금 94% 정도 가까이 됐더라고요. 자, 이것도 94.4%. 이것도 벌써 지금 한참 남았는데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자, 그리고 물론 이제 퍼센티지는 낮지만 1월에 대한 FOMC도 금리 인하를 또 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뭐 페드워치 툴이나 뭐 다양한 뭐 베팅 사이트나 이런 것들에서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FOMC가 지금 3연속으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전부 다 금리 인하를 시장에선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약간의 뭐 트루플레이션 같은 게 티 오른다든지 뭐 PC나 CPI가 정부 셧다운 지나고 나서 다시 나왔을 때 혹여나 좀 티 오른다든지 노동시장이 야 이거 생각보다 뭐 우려를 했었는데 또 잘 버티네 또 오히려 또 잘 나와버리죠. 예,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의 소비가 너무나도 견고하니까 야 이거 우리가 굳이 또 금리 인하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유동성이라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했을 때 어찌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아주 자잘한 시그널들이 조금 깨졌을 때 그런 파급력 또는 뭐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약간 과열됐을 때 하나의 단서를 주면은 그냥 우두두두 그냥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거면 멘트시고 예. 우리 2주 전, 3주 전에 2번 경험했잖아요. 이런 것들 네. 그렇죠. 당일날 뭐 2, 3%씩 확 빠졌다가 예, 물론 예. 회복하긴 했지만 예. 굉장히 고밸류션 부담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하나 정도가 예. 뭐 지수로 우리가 맞출 수는 없지만 이게 화들짝 놀린다고 하면 당일날 뭐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한 1, 2%씩은 빠질 수는 있을 거예요. 에도 불구하고 예, 예. 금리 인하 일단 저는 사실 내년 1월까지 내릴지는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제가 뭐 감히 예상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12월 거는 분명히 예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 10월 24일 날 그 연준의 빨대라고 하거든요. 닉 티밀하우스 기자. 연준의 빨대. 예. 공식적으로 월가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과거 한 적어도 저희가 레그넘 이름 달고 분석하는 기간 3년 동안 닉 티밀하우스가 월가에서도 인정을 해요. 실제 닉 티밀하우스가 SNS에다가 올리거나 기사로 올렸을 때 그거 거의 정확하게 거의 다 맞았어.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제롬 파월이 살짝 이렇게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그 기능 중에 하나니까. 예.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별겁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예. 다음 달 거, 다다음 달 거 앞으로 방향을 니네 시장 참여자한테 미리미리 내가 가이드 줄게. 그러니까 충격을 좀 흡수를 해 적당하게. 닉 티밀하우스한테 살짝 흘리는 것도 기사로 미리 쭉 해서 스테빌라이즈 하는 기능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볼 때 분명히 닉 티밀하우스가 10월 24일 날 페드는 다음 주 금리를 인하하고 분명히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12월에 추가 인하하는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닉 티밀하우스 그 젊은 애가 뭘 한다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죠. 제롬 파월한테 머리에 들었을 피도 거라고. 안 마르는 사람이 그죠? 그럼요. 제롬 파월에 들었을 거란 예,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12월까지는 분명히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봐요. 근데 1월은 아까 좋은 말씀하셨죠. 저 역시도 말씀드렸지만 연말로 갈수록 CPI 가시처럼 확 터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노동시장이 예상외로 또 괜찮아져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1월 달에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을까? 그건 두고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요번에 CPI 봤을 때 아마 대표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전월은 예를 들면 우리가 헤드라인으로 보게 되면은 2.9%였는데 시장 예상치가 3.1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이미 0.2%포인트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 3.1을 이 예상치보다 우리가 좀 낮았다. 그러니까 3.0이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전월이 2.9였는데 이게 3.0으로 나온 거니까 어찌 보면 어쨌건 뜬 거잖아요. 뜬 사실. 거죠. 오른 거잖아요. 원서원서로는 또 그러니까요. 낮추긴 했지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예. 물가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마음 놓을 상황 마음 놓을 아닙니다. 상황은 아니다. 제가 연거푸 말씀드리지만 이거 관세 문제 안 끝났습니다. 그 입각하기 전에 트럼프 입각하기 전에 2% 초반이었어요. 예. 지금 15%에서 한 18% 왔다 갔다 한다고 하거든요. 정말 실효 관세가 한 12%, 13%라고 뭐 기관들마다 다 틀리니까 어쨌건 10%가 넘어요 지금. 그럼 적어도 5배 상승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5배 중에 한 2배 정도 뭐 관세가 10% 부과됐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5%, 6%를 기업들이 떠안고 있다고 할 때 나머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거 다 떠안을 수 없어요, 계속. 그렇죠. 넘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기업들도 그렇고 정부기관에서 설문조사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연말로 갈수록 또는 내년으로 갈수록 물가 문제가 다시 이 수면 위로 올라올 밖에 없는 어떻게 왜냐면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그게 쌓일 거 아니에요. 기업 물론이죠. 입장에서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계속 터지다가 언젠가는 넘겨야 되는 건데 그렇죠. 계속 껴안을 수도 없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뜨고 있고 그러다가 뭐 12월이든 1월이든 물가가 다시
뭐 3.0이었는데 3.2로 뜬다든가 예. 먼스가 0.3이었는데 0.5로 간다든가 이러면 이제 한번 흔들 수가 있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망각하고 지나갔지만 2달 전인가요? FMC에서 그 시장 대응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예. FIT에서 FAIT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물가 연동제. 아, 예,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약드리면 예. 과거에는 예. 일정 기간 평균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예. 막 당장 이렇게 바꾸고 이러지 않고 아. 꾸준히 좀 길게 평균 물가를 적용해서 기준으로 바꾸자고 그랬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안 좋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 좀 금뜬 대응이었단 말이죠. 아. 근데 FAIT라는 거는 FIT인가 하여튼 어디서 기억이 안 나는데 새롭게 바꾸겠다는 거는 그때 물가 조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하시켰다가 1월 달에 물가 다시 올려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잠재 리스크는 예. 상준에 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물가는 분명히 이제 FOMC 금리 결정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가장 또 핫한 이슈 중에 하나죠. 미중 무역 관계, 또 뭐 트럼프와 시진핑의 요 이슈. 자,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어젯밤 미국 시장 보게 되면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좀 그래도 환호했던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요거 어떻게 다 반영됐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추가적인 이벤트가 상승 있을까요? 여력이라고 한다면 한 번은 더 상승할 수 있겠죠. 어. 기대감으로 이 정도 떴으면 예, 예. 실제 발표를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예, 일단 예. 좋은 쪽으로 먼저 우리가 보게 상정을 되면. 해보자고요. 미리 다 흘렸죠. 뭐 스카페스 센터가 뭐 대두 히토류 유예할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고 뭐 합의할 수 있을 거야, 만날 거야. 거기까지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유예하기로 했어. 그리고 대두 수입도 중국에서 해주기로 했어. 뭐 펜타닐에 대해서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기로 해서 펜타닐 관세가 지금 20%인가 30% 되잖아요. 그럼 그걸 10%로 낮추기로 했어. 예. 이러면 이제 훨씬 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불확실성,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한 단계 굉장히 레벨 다운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지금 뭐 우리가 소식 모르는 사이에 무슨 브라질하고 협상, 인도 협상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경 안 쓰잖아요. 맞아요. 뭐 인도, 브라질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국이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그렇죠. 패권 전쟁하고 있고 넘버 원투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뭔가 했어 포디움에서 악수하고 이러면 분위기 굉장히 이제 수딩 다운하는 거죠. 그럼 충분히 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지금 대표님이 저기 제일 좌측 상단에다가 딱 쓰신 걸 제가 보니까 자 미국은 대중국 제품 100% 관세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철회하기로 네. 이제 얘기가 나왔고 지금 일단 미국은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보면 그냥 내 맘이야. 근데 난 그걸 철회할게. 협박내지. 내가 내 맘이야. 근데 그걸 철회했어 나는. 자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수출 통제가 됐고 1년 동안 유예하겠다. 그리고 대두를 사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다가 나 기분 나쁘니까 100% 부과할 거야. 난 그거를 이제 철회하겠다. 그게 이제 협상 카드고 중국은 가만히 있다가 대두를 사게 되고 히토류를 수출 못하게 됐습니다. 이거 전 미국이 이긴 것 같거든요. 웃으면서 말씀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걸 짚으신 거예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웃음이 왜 나올까요? 계속. 올해 4월 2일 날 판때기 딱 갖고 그때부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하나도 잃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애초에 트럼프가 카드로 뭘 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당시에 방송에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잃은 거 하나도 없어요. 트럼프가 대단한 것도 있겠지만 예.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때 그래프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예. 미국이 전 세계 수입품을 어마어마하게 큰 소비 시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무역 전쟁을 딱 갔을 때 그쵸. 심플하게 생각해 보자고 누가 더 지렛대가 크냔 말이에요. 사줘야 되는데. 수출하는 사람이 아쉬운 게 맞겠습니까? 예. 수입하는 사람이 아쉬운 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수출하는 사람이 일단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중국이 제가 조금 정설로 말씀드리려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맞아요. 다루진 않았는데 예. 그래프 4개만 빨리빨리 잘 설명해 좋습니다. 지난주 20일 날 3분기 GDP 성장률 4.8% 나왔습니다. 전분기에 5.2%였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1.4%가 3%가 나와서 예상보다 높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비하면 중국이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2, 3년 전만 해도 중국이 분기 성장률이라든가 연성장률이 5%, 6%, 7% 목표했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밑에보다 오른쪽 먼저 중국 거시 환경 이렇게 보자는 건데
제가 가장 중시하는 미국 경기를 볼 때 중요시하는 두 가지 지표가 잘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노동시장 소비입니다. 노동시장 우리나라는 수출이에요. 수출. Q보다는 P보다는 Q가 중요하죠. 수출 물량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가격보다도. 중국 거시 경제라든가 이 매크로 환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총 고정 자본 형성이라고 해서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이라고 해서 예. 민간 정부가 정부 수치를 다 합쳐서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정적으로 계속 투자하는 기업 같으면 캐펙스 같은 거 얘기하는 캐펙스 겁니다. 같은 거구나. 저거 회색이거든요. 예.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어우,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밑에 있는 지금 네네. 그래프잖아요. 회색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수분기 연속 계속 마이너스예요. 지금 디플레이션. 예. 디플레이션이 우리가 플레이션 많죠. 디스플레이션, 리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많죠. 경제학적으로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게 디플레이션이에요. 아.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을 구가했던 게 디플레이션입니다. 예. 돈을 아무리 뿌리고 아무리 돈을 지원을 해줘도 예. 소비자들이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가치 함정, 밸류 트랩 들어보셨죠? 주식도 가치주 싸고 좋죠. 맞아. 오래 안 가죠. 또. 그게 5년 쌀지 10년 쌀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는요. 경제 주체들한테 아무리 금리를 인하시켜주고 자금을 유동성을 지원해줘도 안 써버리는 거예요. 다 장롱에 돈 넣어버리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소비가 살아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수분기 연속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저게. 미국은 너무 높아서 탈이었고 중국은 지금 저게 살아나지 않아서 탈인 거예요. 예. 소비세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GDP 성장 아까 말씀. 기업 고정 자산 투자 계속 왼쪽 아래 그래프 보시면 계속 최근에 그래프 고가지고 있죠. 미국이 지금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뭐 KPX 투자, 데이터 센터 투자 10배 많다 그러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많으니까 너무 많이 투자하는데 이걸로 돈 나중에 벌어들일 수 있어 이 걱정을 하는 반면에 중국은 그 기업들이 계속 KPX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줄이고 얘기예요. 있고. 그리고 주요 부문별 소비, 레스토랑 소비, 자동차, 하우스홀드 어플라이언스, 그 가전 제품들 이런 것들 보면 뭐 다른 것도 다 좋지만 레스토랑 서비스라고 해서 미국 같으면 재량적 소비라고 합니다. 경기가 좋거나 안 좋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빨리 영향을 받아요. 외식할 때 우리가 돈 못 벌면 여유 있을 때 외식을 하죠. 그렇죠. 예. 레스토랑 소비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금이 어떠는지 가계 저축하고 가계 대출을 보잔 말이죠. 가계 대출 저축이 엄청났네요. 신용이 는다는 얘기는 어떻게든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가계 대출 회색이 계속 급전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축도 심지어 이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축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시 분야를 보면 예.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몇 가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미중 중국이 지금 몇 주 전 뭐 왜 그런지 제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 갑자기 잠잠 조용히나 있지 갑자기 뭐 전쟁 끝까지 할 거가 해볼 거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요. 경제가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 으르렁거릴까가 아니라 이런 거죠.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막 뭐 전쟁 해버릴 거고 막 미사일 쏴버릴 거야 힘들수록 더 뻥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지표로 판단해야지 뭐 중국, 미국, 한국 전국도 다 다녀본 거 아니잖아요. 수치가 저 거짓말 하겠습니까? 수치가 계속 안 좋아지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수록 뻥을 친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돌아돌았는데 결론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어떤 식으로는 합의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지금이야 되니까 저걸로 확인했었지만 예, 제가 예. 그런 질문 가끔 나오실 때마다 끝까지 못 갈 거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 차트 4개만 갖고 나오셔서 중국을 요 정도만 만들었지 차트 10개 갖고 나왔으면 오늘 중국 망했습니다. 지금 방금 이 순간 망했어요. 예. 제 말씀이 아니고 예. 최근에 이제 긍정론자가 있고 항상 시장은 부정론자가 있죠. 예.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긍정 부정이 있는 것처럼 예. 교수님들 위주로 부정론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중국 경제 지금 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그 초입이라는 얘기도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건너 듣긴 했지만 중국에 계신 분들에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약간의 그 정치에 대한 또 정권에 대한 약간 반감심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제가 2년 전부터 소셜 라이엇은 사회봉기잖아요. 그렇죠. 1989년에 천안문 사태 이거 소셜 라이엇이었습니다. 기화돼서 여담이지만 그때 당시 뭐 민주화 열망 이거 아니었어요. 그 중국 땅에 좀 길게 될지 모르겠는데 중국 땅이 이렇게 돼 있으면 동남부 쪽에 주요 경제 발전 도시 다 몰려 있습니다. 해안 쪽으로 신천, 북경, 샹하이. 그렇죠. 저 안쪽은 다 사막 산악 지역이에요. 예. 그때 당시에 15억 인구 중에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 17세에서 50한 3세까지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모님 공양해야 되고 애들 먹여 살려야 되고
경제학적으로 한 경제 내 30% 보거든요. 15억이면 30%면 4억 5천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고성장을 하더라도 4억 5천 일자리가 있었을까요? 경제가 고성장을 거듭하잖아요. 반드시 부작용 두 가지가 생겨요. 물가가 창궐을 하고 실업률이 창궐을 합니다. 왜냐? 경제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자본 노동의 의존도가 낮춰지기 때문에 제가 미국 경기 얘기할 때 과거의 밸류에이션을 새로 정당화시켜야 된다 이제 고도화돼 있으니까 중국도 단계는 틀리지만 계속 고도화되는 거죠. 일자리가 그래서 그때 젊은 층들의 정말 거지로 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천안문 사태 발발하기 직전 87년, 88년도 당시에 젊은 층 청년 실업률이 그때 48%, 49%. 40%대요. 지금 중국 최근에 청년 실업률이 40% 초반입니다. 그때랑 거의 뭐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뭐 속된 표현으로 맞짱을 떠볼 거야. 저는 그런 상황 아니라고 지금. 그리고 실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규 방송은 아니고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거 가려서 좀 보는데 실제 그 중국에 정통한 친구들 가서 여행 다니고 이런 친구들이 막 현실 상황으로 보여줘요. 주요 도시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프라임 타임에 저녁 7시, 9시에 텅텅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사람이 어디로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다녀야 이게 유동 인구가 많은 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주요 도시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중국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그래 우리 끝까지 전쟁 그런 상황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 돌아왔는데 이번에 에이펙에서 정상회담 뭐 적당한 밀당은 하겠죠. 그리고 이번에 설사 뭔가 만족할 만한 소식이 안 나오더라도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협의할 수밖에 없다. 합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거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좀 제가 뭐 약간 질문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해요. 너무, 약간 너무 아킬레스건을 건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러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뭐 중국의 어떤 스탠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중국 스탠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집중해야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대표님께서 오늘 주신 메시지를 제가 이제 해석을 좀 해보면은 중국은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 메시지 우리가 그렇게 좌지우지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미국이 또 끌고 가는 형세니까. 요게 핵심이잖아요. 그럼요. 죄송해요. 그 간단한 핵심을 너무 돌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행발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아직까지 그 불씨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기업들이 뭐 파산한다, 부도가 났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저도 뭐 사실 내심 과거에도 늘 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약간 이게 계속 나오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이거 뭐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되나. 내가 그냥 미국 주식 지금 팔고 그냥 좀 기다려야 되나 뭐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기회비용 너무 클 거고요. 저희도 누차 말씀드린 고객 자금 똑같이 운영하고 있고 뭐 계속 상담 오시고 저희도 계속 보고 있죠. 저희 고유 자금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저는 적어도 내년 크게 보면 내년 중간 선거 지금까지는 들쑥날쑥하겠지만 우상향 갈 거라고 봐요. 중간 선거까지. 내년 11월이잖아요. 11월 3일이니까. 11월 3일. 뭐 좀 빨리 온다고 보면 한 9, 10월 정도. 그때까지는 그냥 마음 기본적으로 우상향 할 거라고. 기분 좋은 1년. 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즐기셔도 되는 기간이다. 물론 들쑥날쑥은 하겠죠. 좀 편안하게. 그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밸류에이션 비싸다고 주가 하락하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하워드 막스가 있습니다. 정말 구루 중에 구루,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분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그때 그 기억나세요? 그 설문조사 해가지고 왜 AAII 개천이 뭐 불마켓이다, 베어마켓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개인들이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근에 기사 들어보면 그 기관 투자가들도 절반의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포모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지금 막 질투하고 있고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너무 높으니까 못 들어갔던 거죠. 못 들어갔던 기관 투자자들이. 네, 그러니까 그 스캇 럼너 정말 작두탄 사람이라고 하죠. 시장을 굉장히 잘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그 시타델이라는 기가 막힌 펀트 베이스하고 헤지펀드로 옮겼는데 그분이 어젠가 그제 그 얘기했어요. 기관 투자자들 만나보니까 이거 못 들어가가지고 지금 막 속상해하는 기관 투자자가 많더라.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그 친구들이 못 버티고 아마 매수 세력으로 정말 추가를 할 거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이미 기관 투자자들이 좀 못 들어간 부분도 있고 지난 어떤 시장을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가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시장 끌어올렸던 요인도 좀 있는데 요거 마지막 하나만 더. 펀드 매니저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게 되면
현금 흐름이 그냥 보유 현금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줄어든 과정을 보게 되면 현금이 2022년 10월이 가장 고점이었고 그 이후로 막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드는 사이 보게 되면 증시가 이렇게 또 올라왔던 그 기간이거든요. 지금. 네네네. 지금은 거의 현금이 거의 뭐 3%인가? 예, 맞아요. 3% 정도 되는데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금에 글쎄요.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사 추론해보고 말씀하신 거 고려해보면 개인 쪽은 빼고라도 예. 기관 투자 종류가 많죠. 음. 그리고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기관 투자라고 할 수 없고 거기는 브로커리지 하는 데고요. 예. 진짜 기관 투자가들은 캘리포니아 연금이라든가 우리나라 말하는 국민연금이라든가 아. 사학연금, 예. 우정사업본부, KIC 이런 데가 기관 투자. 정말 큰 고래. 제가 말씀드린 기관 투자가 그 아까 포모 뭐 이거는 이 기관 쪽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B 쪽이라든가 상업은행에서 시장을 분석하거나 리서치 본부라든가 무슨 그 고객 자금들 브로커리지 해준 자금 틀리죠. 이쪽이 진짜 리얼 바이 사이드고 예. 방금 말씀하신 이쪽은 셀 사이드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뭐 다 불식을 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주 실적 발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FMC도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이충강 대표님과 화요일 날 또 이 시장에 대해서 또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강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